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5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에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반 정황에 비춰서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나 검찰의 수사 의지는 있으니까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사실 검찰 수사가 너무나 지체되어 왔죠. 3년 동안 뭉갰습니다. 친문 검사들로 서울 동부지검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이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것인데 동부지검에서 그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두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서울 동부지검장 당시 사표를 냈었죠.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 자체가 아예 친문 검사들로 장악되다시피 하니까 38개월간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속도를 낸 것인데 그 사이에 상당한 증거인멸이 있어 왔겠죠. 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이 사건과 거의 판박이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여기는데 환경부 사건 때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면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어느 정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그 판시는 했지만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아주 더 확실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었죠.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백운규 장관을 넘어서 지금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그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지금 수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겠느냐. 이게 당사자들이 부인할 때 과연 서로 뭔가 공모를 했다던가 그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혀낼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보다도 더 악질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3개 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미 시행된 그 인사 발령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점찍은 사람을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면접 질문지와 답변서를 미리 빼돌려서 제공했다. 그래서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가기도 했었다. 지금 이런 보도도 잇따랐는데 환경부 사건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넓고 그리고 내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게다가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에 더해져서 탈원전이라는 이런 목적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탈원전이라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국정농단의 한 줄기로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은
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은 기각은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앞으로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